하반기 경제 대전망 특집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보세요. 저는 아직 이 영화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보셨나요? 원더랜드라는 영화. 저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이게 뭐 AI가 등장한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볼까 좀 시간을 맞추고 있는데 이제 영화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소재로 등장을 했는데 뭐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고 AI 기술이 뭐 최근에 휴대폰도 이제 뭐 AI에서 최근에 뭐 하면 자동으로 번역도 되고 막 네.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왔고 어디까지 발전을 할지 한번 어디까지 갈까요? AI? 찾아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어, 영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저도 그 광고 정도만 봤는데 네. 이 영화가요 AI를 소재로 한 작품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죽은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하는 영상 통화 진짜요? 서비스래요. 그래서 그거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난다라는 게 그냥 주요 줄거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영화로만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하는 기술이 이미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해외 가능할 것 사례를 같아요. 보시면은 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남편분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미리 저장을 해가지고요 돌아갔을 때를 준비하는 그런 가정의 인터뷰를 또 해외 매체 보도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순기능이라면 순기능이죠. 그리고 또 이 약간 장애가 있는 분들께는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기는 한데 최근 이것을 또 나쁜 쪽으로 활용을 하면 그 범위가 한도 끝도 없이 확대가 돼서 최근에 실질적으로 불법 사이트, 이 투자 사이트에서 조인성 씨나 송혜교 씨 같이 유명 연예인의 목소리를 도용을 해가지고요. 아, 제가 여기 투자해보니까 뭐 몇 퍼센트 벌었어요. 저도 실제로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비슷해서 많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소리도 비슷하고 아니 얼굴도 대놓고 이렇게 나오는 게 할수 되게 많이 있죠. 있잖아요. 네. 굉장히 본인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럴 하던데 것 이게 같아요. 소송해도 안 되는 문제이기도 이 하고요. 국내에선 연예인들이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고 해외에서는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를 활용을 해가지고요. 대통령까지? 네, 그래서 뭐 전화를 건다는 등 뭐 이런 정도의 안 좋은 사례들도 점차 늘어나고 대통령이 있어서. 전화를 건다고요? AI가? 네, 그래서 그 목소리를 활용을 해서 그 대선 홍보처럼 해서 전화를 하는 거죠. 근데 내용이 뭔가 이상하다든지 이렇게 불법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좀 긍정적으로 좀 기술이 발전해야 되는데 항상 이게 부정적 쪽이 먼저 좀 그러니까요. 이게 치고 나가는 네.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차영주 소장님 나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속으로 여기 오면서 꼭 다짐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꼭 물어봐야겠다. 엔비디아 안 물어볼 수는 없는데 네. 요즘 뭐 애플도 제치고 테슬라도 뭐 거의 제친 것 같고 뭐 모든 게 엔비디아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독주가 뭐 영원한 정상은 없겠으나 언제까지 갈까요? 상당히 갈 것 같기도 하고 느낌도 들고요. 지금 저는 이게 역사가 돌고 돈다라는 게 네. 잭슨 왕이 우리나라 용산에서 옛날에 그 영업사원이었던 거 아셨나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놀라운데요? 젊은 시절에 잭슨 왕이 영업사원 용산에 이제 그때 스카우트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농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창업자 누구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도 만약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여전히 지금 컴퓨터 수리학원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잭슨 왕이 그 했었으면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한테 기술 뺏겨가지고 이제 그런 뭐 농담 아닌 농담들 하는데 그럴 수 있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잭슨 왕이 이제 GPU라는 걸 만들었을 때 원래 GPU라는 단어는 일본 소니가 만든 단어입니다. 일본 네네. 소니가 만든 단어인데 이거를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켜 준 게 엔비디아예요. GPU라는 단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아들과 가장 많이 싸웠던 거죠. 그래픽 카드 업그레이드. 게임하려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인텔이 CPU를 만드는데 GPU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많은 일을 동시에 하니까 우리가 이제 뭐 1 더하기 1을 정확히 계산해야 되는 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래픽으로서 이제 그 대충 이제 그렇죠.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GPU를 만들어 팔다가 이게 이제 인공지능과 이제 맞물려진 거죠. 인공지능과 맞물리면서 빠르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단점은 정확도는 약간 무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인공지능이 나중에 자율주행차로 간다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뭐냐면 인공지능은 대충 99%가 맞아도 상관없어요. 걸러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인성 씨와 비슷하지 조인성 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율주행은 100%여야 돼요. 그렇죠. 0.1%에도 사고가 나버리면 그건 인명사고이기 때문에 그 단계가 엄청난 거예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자율주행까지 가는 것은 오버다. 일단. 그 대신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제 GPU를 하려고 하니까 병렬 구조의 반도체 칩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못 따라가니까 그
과거에 네. 저기 엔비디아에서 우리 GPU 조금 만드는데 너네 좀 공장 저 구석 있으면 HBM 좀 만들어줘.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뭐 먹고 살 거 없으니까 그거라도 만들자라고 만든 게 HBM이에요. 네. HBM을 만들었고 그때 당시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2010년대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는 거죠. 한미 반도체가 이제 본더 TC 본더 기술이라고 요게 이제 그 칩을 쌌는데 어떤 이제 탁 칩을 이렇게 해서 착착 쌓는 기술이에요. 이걸 가지고 삼성전자와 한미 반도체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이거를 기술을 탈취하면서 이제 의리 최초로 갑한테 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에 삼성이 못 들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이 이제 한미반도체랑 손을 안 잡는 건데 어찌됐든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인공지능 HBM이 뜨면서 얘네들이 이게 대박이 나버린 거죠.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것은 전공정과 후공정 반도체가 있는데 반도체 웨이퍼라는 게 이제 이렇게 둥그런 게 이제 우리 동해물과 백두산에 있는 게 요 웨이퍼에다가 칩을 막 박는 게 전공정이에요. 네. 근데 후공정을 잘라가지고 이걸 전원을 연결하고 막 쌓고 그렇죠. 포장하는 게 후공정인데 전공정은 그동안 황해 법칙에 따라서 10나노까지는 발전해 왔어요. 근데 이제 10나노 이후부터는 우리 황해 법칙이라는 단어 들어보지 굉장히 오래간만이죠. 네.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그 다음부터 싸움은 적층, 후공정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많은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어요. 애플도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분명히 이런 기업들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들어올 거고 그들이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 이제 NPU 같은 경우 여기다 집어넣고 AI 여기 이제 W 칩 집어넣고 이제 하는 것들이 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비중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세 흐름이고 속도전이에요. 네. 지금 안 하는 순간 도태되는 거죠. 속도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이버가 지금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지만 인공 서비스 하지만 지금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맞아요. 하긴 해야 돼요. 투자하긴 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돈 버냐 못 버냐는 나중 문제고 네이버도 지금 이제 여기에 수많은 GPU와 HBM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시대는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간다. 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간다. 더군다나 이제 HBM 같은 경우도 그때까지는 간다. 하지만 많은 경쟁자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급격히 떨어진다. 아, 그럼 이게 아주 오래 갈 만한 건 아니네요. 왜냐하면 산업 사이클이라는 게 전 세계 컴퓨터가 다 깔린다 하더라도 시기가 언젠간 도래하는 거죠.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영원히 상승하는 건 없어요. 주식시장에 있어서 영원히 상승하는 거 더군다나 이런 산업 사이클은 눈에 보이잖아요. 분명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D램 수요가 2년 만에 끝났듯이 저는 HBM 수요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끝나느냐 희망은 있습니다. 여기 좀 더 말 나온 김에 말을 풀어가죠. 그렇게 되면 앞서 이제 우리 박성정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돌리려는 전원이죠. 지금 현재 올해 6개월 동안 투자된 그 AI 서버에 들어가는 전력량이 어느 정도냐면 프랑스 1년 전기 쓰는 양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여러분들 장난삼아 그 지금 현재 챗GPT 같은 경우 해가지고 기분 좋은 차용주 얼굴 한번 그려줘. 그러면 뭐 30초 내로 그려낸다면서요. 네. 거기 들어가는 전력이 이 휴대폰 하나 완충하는 전력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막 돌리는 거니까, 막 병렬로 막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장난 그만하시라고 이제 뭐 얘기하는 농담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전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전력 인프라가 들어가야죠. 전력 인프라 이거는 따로 그러니까 잭슨왕도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전력이 부족하다. 더군다나 미국 전력이 지금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맞부딪힌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전력 노후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력 수요가 늘어나니까 지금 이걸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수요가 맞물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근데 이 전력은 여기서 좀 웃긴 건 뭐냐면 전력을 공급하는 것까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변압기 전선들이 들어가는 거죠. 전원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까지도 나가는 거죠. 전원이 태양광 풍력 원전이냐 그렇게 해서 아니면 화석연료나 이렇게 해서 지금 아이디어를 끌어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공지능이 핵심이고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 인공지능에 대한 저는 순서가 그래요. 지금은 누구든지 하드웨어에 투자를 해야 된다. 엔비디아, 하이닉스, 그 한미반도체는 지금 없어서 못 판다. 네. 내년이면 차라리 전력 인프라가 깔려야 된다. 전력 인프라는 지금 당장 깔리는 게 아니다. 환경평가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몇 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투자, 그다음에 전선이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가면 저는 한 3년 먹거리는 투자 아이디어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전기 자동차도 이제 최근에 좀 주춤하지만 전기 자동차든 AI든 뭘 하더라도 전력은 필수다. 2차 전지는 필수죠. 제가 2021년부터 모든 방송에 제가 이제 2차 전지를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했다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2021년부터 얘기했어요. LG 화학서부터 LG 엔솔까지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를 찍지 않았던 건데
우리가 이제 모든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온 거예요. 사물 인터넷 시대가 왔다라는 것은 사물과 사물이 연결하면 이제 전원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이 전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풍력과 태양광이 갖고 있는 전원의 특징은 뭐냐면 발전되는 시간과 사용 시간이 다르니까 그럼 ESS 장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저 뭐 풍력 태양광 같은 경우 먼 데서부터 하니까 새로운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구리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 게 구리 가격이 올랐는데 다른 원자재 가격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우리가 구리 가격이 올라갈 때 많은 분들이 얘기가 구리가 올라가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산업 사이클상 경기 회복 신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왜 유가는 안 올랐죠? 그래서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전선 수요에 따라서 구리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전력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 표면적으로 보고 경기가 회복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유가는 왜 안 올라가? 경기 회복이 근데 아니었다. 경기 회복이 아니라 막대한 전선 수요가 들어가다 보니 여기에 구리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리 관련주들에서 이제 풍산 이런 것들보다는 전선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것 측면으로 압축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게 제가 얘기하는 게 100%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유를 알아야 그 이유가 변할 때 주식을 파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유를 알아야 그 주식이 그래서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앞서 GPU와 HBM이 이제 만난다라고 했죠. 지금 이제 애플의 이제 WWDC가 나왔는데 애플은 애플 실리콘이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막 의외인데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애플이 자체 반도체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 이름이 애플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애플 폰은 W랑 M 시리즈 폰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자기네들이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자기들 걸 자기들이 한다고. 스스로 만들어요. 그걸 누가 설계하냐? ARM이 설계하고 생산은 TSMC가 하고 있고. 그 누구든지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ARM한테 설계를 넘기고 TSMC가 하고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회사인데 지금 제가 이제 갤럭시 23입니다. 여기 제가 핸드폰이 고장 나가지고 공교롭게 지지난주에 바꿨어요. 일주일 써봤는데 말씀하신 번역, 인터넷 연결과 상관없이 번역되고요. 굉장히 좋아요. 온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AI. 이제는 우리가 이제 PC가 온 디바이스로 들어온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이 시대에 따라서 애플에 대한 것들 저는 오늘 애플 주가가 녹화일 당 밀리고 있는데 저는 애플에 대해서 새롭게 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인공지능 관련된 테마만 갖고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속에서 계속해서 밀리면 사고 밀리고 사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